수학여행 가는 배가 침몰해서 큰일 났어요. 그래, 사람도 잊지 않았어. 눌려있던 씨앗들이 그렇게 촛불 타오른 게 아닌가 싶어요. 노란 리본 이렇게 달고 가는 분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99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꼬박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늘도 나만 알기 아쉬운 뉴스 플레이리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솔직히 아주 금방까진 아니더라도 언젠간 잊혀질 거라고 믿었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견뎌왔었는데 4월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는 오늘 4월 16일. 4월 16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노란 리본, 그리고 아이들, 세월호 참사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2014년 4월 16일 그때 다들 뭘 하고 계셨을지 그 순간을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임동준 팀장님은 좀 그날이 기억나시나요? 네, 당시에 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였고요. 네. 제가 노동을 하던 곳은 MBC 라디오를 틀어놨었는데, 그 당시에 뭐 10시 정도 시간대에는 정지영 아나운서가 방송을 했었고, 11시에는 이제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래서 10시에서 11시까지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기 전까지 네. 이 시간대에는 그 전원 구조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집에 이제 점심시간에 휴식을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네, 저도 실은 그날이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면 그날 제가 학교 수업을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가지고 굉장히 헐레벌떡 갔는데 도착을 하니까 당시 수업을 해주시던 강사님이 오늘은 수업이 없다는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나 너무 열심히 택시까지 타면서 왔는데 왜 갑자기 수업을 안 하시지? 이랬는데 강사님이 오늘은 우리의 수업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찾아보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제서야 제가 핸드폰을 보고 사건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룬 우리가 함께 봐야 할 좋은 뉴스를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뉴스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런 게 오늘 처음으로 알아줄 누플리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기사가 아닌 콘텐츠를 가져오셨다고 해요. 어떤 거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보도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는 당신의 4월이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의 내용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가져온 다큐멘터리 당신의 4월 이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첫 번째로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이게 우리 사회의 큰 참사 사건이다 보니 다루는 영화도 많고 시사 프로그램 심지어 기획기사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 다큐멘터리를 꼽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도 이미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내용이 그동안 사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꽤나 여러 개가 있었죠. 네. 근데 대부분은 진실을 쫓아간다던가 혹은 책임을 추궁한다던가 혹은 사고의 장면을 답습하는 형태의 다큐멘터리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다른 점은 일단 그 세월호 참사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거 뭐 너무 큰 스포일러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럼 뭐가 주로 나오냐? 그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평범한 일반인이었던
대중 안에 섞여 있었던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걸 주로 다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을 하면서도 2014년 4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2014년 뭐 5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2014년 4월 16일 그날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언제 진행자가 누구였고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고 혹은 뭐 저희 분빈달의 활동가가 얘기한 것처럼 교수가 아니라 강사가 했다라는 걸 기억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시거든요. 그건 그만큼 목격자들에게도 이 참사가 큰 의미로 남겨졌다라는 건데 그래서 사실 이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내용은 목격자도 피해자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시선에서 이 참사는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다큐멘터리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임동준 팀장님이 오늘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의 4월. 제가 이제 오늘 이 영화 다큐멘터리를 다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아쉽게도 보고 오려고 제가 심지어 반차 쓰려고 보고 오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 영화관이 마땅한 시간대가 없어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주말에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해보니까 제작사 측의 블로그로 보이는 곳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별점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네이버 포털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별점이 4.0으로 올라와 있지만 이 리뷰를 찾아보니까 곳곳에 분명 1점짜리 평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심지어 리뷰 내용도 보면은 그만하라 라는 식의 좀 악성 댓글들이었어요. 네, 뭐 실제로 이 제작한 주연석 감독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근데 댓글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1점을 주는 댓글은 영화를 안 보신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내용의 댓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뭐 9점, 10점의 그 별점을 남기신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댓글 테러가 여전히 7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그 사회적 혐오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 당신의 4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임동준 팀장님이 스토리텔링도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 이런 혐오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내용 큰 스포일러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다시는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악성 댓글이 달릴 만큼 뭔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다큐멘터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큐멘터리 좀 스토리텔링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이제 리뷰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접해 보셨을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와 전혀 연관이 없던 일반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녹화하고 있는 이 활동 공간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통인동 커피 공방에 이제 사장님이 등장하시고요. 이제 그분이 이 세월호 참사를 겪는 과정들에서 어떤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세월호 참사에서 유가족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느낀 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던 학생이 이 세월호 참사 현장을 보고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고 이후에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나 혹은 뭐 인천에서 평범한 교사로 활동하시던 분께서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면서 학생들을 대할 때 그 학생들이 세월호라는 공간이 교실이고 그 공간에서 그 교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막혔을 때 아이들에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후에 참사를 겪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듯이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까운 교육 현장에 계신 분의 목소리도 담기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유가족분들이 활동을 해오시던 걸 옆에서 목격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담기다 보니까 당사자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아픔을 겪는 과정들을 주로 보여주는 내용이 많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혹은 뭐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보시던 참사를 한 걸음 혹은 더 멀리 떨어져서 보시던 분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스토리텔링을 사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하나만 이거 뭐 질문지에 없던 내용인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져서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럼 당사자가 아닌 뭐 저나 임동준 팀장님 같은 사람들이 그 나를 기억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이 추모를 위해서 좀 더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 좀 그런 이야기가 주되게 나오는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고 덧붙이자면 오늘 함께 방송을 하진 않지만 우리 미디어 교육팀의 조선희 팀장님이 또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제가 임동준 팀장님과 함께 오늘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보면 좋을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하니 본인의 감상평도 좀 보내주었어요. 실은 더 긴데 제가 내용을 좀 간추려서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 파트들을 좀 들려드릴게요. 보신 분들은 들으시고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보시지 않은 이제 보러 가실 분들께서는 들으시고 좀 더 나도 이 지점을 한번 고민해봐야겠다. 이 지점에서 좀 더 깊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 통인동 커피공방 사장님이 왜 국가는 그들을 구하지 않았는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6, 7번 반복하는 장면이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아요.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로 다 설명이 되는 느낌. 그 기분을 알겠는 느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 조선희 팀장님이 남겨주었던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엔 너무 큰 스포일러인가요? 기억하면서 치유가 된다? 네,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네. 마지막엔 기억하면서 아픔이 치유된다. 이런 주제의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천의 한 중학교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집회 때 발언도 하셨고 세월호 관련해서 아이들과 계속 기억하려고 수업도 행사도 준비를 하는 분입니다. 수업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한번 써볼까? 라고 하자 아이들이 어떤 학생이 진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만나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지, 해볼까? 이렇게 답해주는데 마지막에 정말 그 선생님이 집담회 같은 걸 엽니다. 이때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실제 유가족 분들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래도 올해 같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역사쌤도 미술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기억하려는 행사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고 있구나.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지치지 말아야겠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일이 되면 저는 민월련 회사 앞에 세월호 리본 프린터를 해서 붙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관을 나왔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용기를 줘서 좋았습니다. 네. 조선희 팀장님도 이렇게 감상평을 덧붙여 주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고 어떻게 공감을 하시거나 더 보러 가시고 싶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은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같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촛불로 새로운 정부를 일으키고 나서 막연하게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야? 잘 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유가족분들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뭐 사실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방송에서는 이거 딱 한 번 얘기하고 그만 얘기하고 싶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300명의 국민이 침몰하는 배에 갇혔고 구조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참사의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혹은 뭐 진실이 밝혀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들에서 혹은 뭐 과거에 그 진실이 밝혀졌어야 했던 과정들을 목격하시면서 그때 내가 뭘 더 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오늘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가지는 의미는 그런 걸 뛰어넘는 세월호 참사가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구가 태양을 매번 감싸 안는 동안 나는 수백 번도 넘게 너를 그리워했고 더 지워가야 했어 왜 그래야만 했어 영원히 갇혀진 흑백 사진 속 피사체같이 나의 슬픔은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널 향하고 지구가 태양을 매번 감싸 안는 동안 나는 수만 번도 넘게 오늘은 제가 넬의 지구가 태양을 4번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곡이 사실 그 공전을 가지고 쓴 곡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4번 감싸 안는 그 시간 동안 뭐 너를 잊지 못했다, 뭐 그리워한다라는 내용의 가사인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건 굉장히 선명한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잊고 싶지 않아서 선명하게 만드는 기억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뭐 좋은 일들이건 나쁜 일들이건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세월호 참사가 그 중에 하나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고 사실 오늘 이 노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찰나의 순간에 영원히 갇혀진 흑백 사진 속 피사체같이 나의 슬픔은 항상 똑같은 표정으로 널 향한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비슷한 뭐 참사들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만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세월호 참사를 얘기할 때마다 그 아무런 뭔가의 그런 그 유발점이 없지만 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의 그 가사가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제가 지난 일요일 날 봤는데 저는 그 관객과의 대화가 없는 줄 알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이제 나가야지 했는데 그날 관객과의 대화가 있어서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가 사회를 보고 이제 주연석 감독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앞서서 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 관객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이 영화를 특히 굉장히 여러 차례 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들 같은 경우는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다루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힘든 다큐멘터리지만 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억을 할 거고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개봉을 하고 나서 그 유경근 아버님께서 이 감독님한테 그 종종 물어오신대요. 관객 수가 많이 늘지 않는 것 같다. 보는 그 운동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화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조금 힘든 건 있는데 이 상업 영화판이 그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객이 많이 들어차는 영화는 영화관 입장에서도 배석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혹은 뭐 시간이 되신다면 그 여유가 되시는 시간에 이 다큐멘터리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유가족분들한테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 되겠어요. 저 또 이제 의지가 불타올라서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보러 가야 되겠어요. 네. 저희 엄마한테도 같이 보자고 해야겠고. 저는 실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앞에서 임동준 팀장님이 갑자기 막 눈물이 차오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간에 눈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잠깐 그만뒀었는데 실은 저는 그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억보다 저한테 되게 선명하게 남았던 기억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가려면 꼭 그 지하철을 타는데 타는 지하철이 4호선이에요. 4호선을 탔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지하철 4호선 타면은 그 끝쪽에 안산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냥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왜 이어폰을 안 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이어폰을 안 끼고 있었는데 어떤 제 또래 여자분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안 되겠다. 나도 지금 진도를 가겠다. 나 지금 학교도 못 가겠고 아무 데도 못 가겠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곧 있으면 서울역이 근처니 표를 끊어서 나 지금 내려가겠다 하고 우시는데 그때 정말 그 지하철 안에 그 분위기? 아무도 정말 그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그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들어왔던 햇빛도 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순간.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의 4월이라는 영화가 그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함께 뭔가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들으니 그때 그 순간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직 그 여성분의 얼굴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의 얼굴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되게 선명한데 지금은 그래도 좀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다. 저도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오늘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네, 다시 4월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을 좀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4월 16일 오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희 월요일 방송에는 박채린 활동가와 함께 미디어 이슈를 짚어보는 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